네, 어제 방역 당국이 코로나 백신 3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가 일자 접종을 끝마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구체적인 계획 2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영택 대외협력 총괄반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의 백영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장님. 자, 3분기 이제 접종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3분기에 가장 먼저 접종을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3분기 저희 정부에서 목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의 그 70%인 3,600만 명 맞출 예정이고요. 예. 이를 위해서 저희가 순서대로 접종을 하는데 가장 먼저 준비하고 맞추실 분들은 저희가 왜 1월 달에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늘 말씀드렸던 게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위험군들이 가장 먼저 그렇죠.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 유지를 위해서 사회 필수 인력이 가장 먼저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저희가 6월 달에 예약을 하고서 지금 6월까지 다 맞지 못하시는 분들이 한 17만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예약은 하셨는데 접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순서가 뒤쪽으로 가게 되신 60세 이상 신청을 하셨는데 한 10만 명 정도가 아마 7월 달에 맞게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사회 필수 요원 중에서 그 30세가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파이자를 접종을 한다라고 해서 예약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접종이 다 안 끝나신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가장 먼저 맞으실 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대입 수험생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초중고 교사, 그 다음에 50대부터 40대 이렇게 전 국민 나머지 분들에게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교사 그러니까 이제 그 접종을 한다라는 것은 2학기 때는 등교 수업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 접종 계획을 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외국을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영상 수업을 한다는 게 대면 수업이 아닌 영상 수업을 한다는 것들이 아이들의 그 교육 기회의 제공이나 아니면 교육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저희도 2학기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이제 출석해서 수업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특히나 고3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능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수능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여름 방학 중에 이제 접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 보육시설 그런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분들이 아프시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그럼요. 예. 네, 아주 아주 걱정스러운 거고 또한 이게 이분들이 만일에 확진이 돼서 그 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문을 닫게 되면 부모님들이 사실 돌봄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죠, 요즘 맞벌이가 그렇죠. 많아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좀 우선순위를 놓고 예방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근데 지금 대학 같은 경우도 2학기 때는 이제 그 대면 수업 이야기가 나오던데 왜 교수하고 대학생은 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지금 저희가 예방 접종을 백신의 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어린 아이들은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을 먼저 맞추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과학적인 원칙에 따라서 접종 순서를 정했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40대 이하의 경우에는 그 위험도나 이런 것들이 아마 유사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같이 저희가 신청을 받고 예약을 하고 접종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그렇게 정해서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잠깐만 거기서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그 2학기부터 대학에서도 그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위험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그 코로나19 확진자들 연령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이제 20대나 20대 10대 후반 20대 이분들의 경우에는 확진이 되더라도 아주 위험도 중증도나 위험도가 되는 비율들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희가 우선순위가 좀 뒤쪽에 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순서를 그렇게 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대하고 50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 목표가 중증이나 사망
이런 것들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과학적 근거로 저희가 만든 거고요. 예. 사실은 그래서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그 연령대에 있지만 네. 우리가 뒷전으로 밀려난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으신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과학적인 원칙에 따라 순서를 정해서 40대, 50대가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은 분들한테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먼저 양보를 하셨던 거고 예. 이제 7월 달부터는 그분들의 순서가 됐고요. 그중에서도 50대가 위험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50대를 먼저 하고 40대 이하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같이 예약을 받아서 예약된 순서에 따라서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7월 말부터 50대, 그다음에 8월 말부터 40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순서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던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방안이 포함이 됐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 사실은 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제 네. 7월 말부터 백신 도입된 것들의 일부를 지자체에 이렇게 배정을 해서 네. 지자체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방역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별로 좀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네. 특성들을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접종을 하도록 약간의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대규모 사업장 중에 1명, 2명이 확진이 돼서 예전에는 왜 그 사업장 전체가 일을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큰 기업의 부속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 부속 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준비하는 거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건 아니고 예. 아마 향후에 이제 7월부터 8월 이제 50대 40대가 맞게 되고 전체 국민들이 맞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 이 기업에 소속되신 근로자들도 사실은 본인의 순서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부속 의원을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접종의 신속성을 위한 그런 일종의 그런 그 알겠습니다. 방법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자체나 지금 그 사업장에 배정되는 백신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 부분들은 이제 백신 도입 계획이나 이걸 가지고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그 다시 발표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아직 물량까지는 이제 그 계획이 안 서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쭤봐야 될 게 지금 5 접종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네. 식염수를 했다가 이제 다시 접종을 하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번 그 접종받은 지금 병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 그러니까 백신을 과다 또 접종시킨 사례도 있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굉장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 저희가 그 백신을 접종하시는 그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종사자 교육을 다 시켰거든요. 네. 시켰는데 아마 이게 많은 양을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사소한 그런 실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계하고 함께 안전접종 민간 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5접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백신별로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지를 부착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맞는 백신들에 따라서 이렇게 동선을 분리하거나 보수 교육을 강화하거나 이런 실행 방안들을 도출을 할 거고 5접종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하고 재방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상 반응 신고 관련되는 체계들을 맞추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잘못 때문에 백신 접종이 정량을 넘어서 과다 그러니까 투약받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그 중복으로 맞거나 아니면 정량보다 많이 맞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특이한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나타날 그런 반응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교차 접종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나왔던데 이 입장은 왜 나온 겁니까? 이거 혹시 이제 특정 백신의 분량이 부족해서 이런 방안을 세운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해외 예. 예를 들면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지금 나라에서는 그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이나 프랑스,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은 지금 교차 접종을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그런 나라들의 결과 특히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했던 것들을 그 결과를 보면 면역 효과는 이제 높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변이가 요즘에 걱정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물량 중에는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코박스를 통해서 예. 예. 83만 5천 회분이 들어오기로 6월 말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음. 그게 7월로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게 아마 아. 코박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코박스가 6월 말까지는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각 나라의 최소한 인구의 3% 정도는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는 게 자기네들 목표인데 그게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한국에 올 거를 그쪽으로 좀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안전성이나 효과성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네. 방식들을 저희가 알겠습니다. 사용하게 됐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영택 대외협력 총괄반장이었습니다.